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보통 뭐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향수를 뿌리죠. 향수는 생각보다 이성 유혹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여성용과 남성용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이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뜬금없이 명품 브랜드에 인수되고 있어요. 캐링은 크리드를 인수했고 에스티로더는 톰포드를 인수했죠. 왜 이제 와서 향수의 남녀 구분을 없애고 명품 회사들은 향수 회사들을 인수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향수는 어떻게 사랑의 묘약이 된 걸까요? 오늘은 이성을 유혹하려고 만들어진 향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오늘의 수요시장 뉴욕의 향수 시장입니다. 향기란 건 참 신기합니다. 어떤 향이 나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대로부터 종교적 장소에서는 늘 향이 나는 재료를 피해왔을 정도죠. 옛날에는 후추 같은 향신료들도 가열해서 향을 내는 데 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독특한 향료들은 귀족과 평민을 구분짓는 데 쓰였습니다. 18세기에는 귀족들 사이에서 청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향기의 트렌드도 강렬한 향에서 은은한 향으로 변했는데 이게 잘 씻은 몸에서 두드러지니까 자주 씻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썼던 거죠. 이와 함께 향수는 성적 유혹의 매개로 활용되기도 했죠. 은은한 향기는 채취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섞여서 오히려 강조가 됐거든요. 은은한 향기를 맡아보면 이게 의외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꽃을 많이 썼다 보니 꽃향기는 곧 여성의 향기나 다름없었고 이게 여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까지 확대되었어요. 이러한 전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는데 1921년에 탄생한 세계 최초의 추상향수 샤넬 넘버5가 바로 그 예시죠. 한 가지 꽃 향만 나던 전과는 달리 이건 어떤 향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유혹적인 향수로 시대를 풍미했죠. 마릴린 먼로가 잘 때 샤넬 넘버5를 입는다 라고 한 것도 향수가 가진 성적 유혹의 측면을 잘 보여주고요.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에 입생 로랑의 새 향수가 나왔을 때는 누드 모델을 전시한 파티를 열었었죠. 그만큼 향수와 성적 유혹은 뗄 수 없는 관계란 걸 잘 보여줍니다. 향기는 사랑의 묘약이자 욕망을 부르는 원천이란 걸 향수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이 때문에 향수 시장에서는 남성용과 여성용이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용은 꽃이나 달콤한 향기가 주이고 남성용은 나무 같은 쿨한 향기가 많았죠. 애초부터 이성을 유혹하는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각각의 성별이 가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된 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전통이 흔들립니다. 유니섹스와 젠더리스 향수가 유행을 탄 거죠. 젠더와 성적 취향, 연애 관계에 대해서 더 넓게 해석하는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향수의 특성에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니치 향수 브랜드인 바이레도가 있죠. 여긴 처음부터 성별 구분 없는 유니섹스 향을 내세워왔거든요. 또 르라보나 이솝 등도 성별을 지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향수들은 트렌드에 맞춰 생긴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성별에 맞춰 향을 만드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라인을 운영하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남녀 구분이 없으면 개발과 생산 비용이 줄고 적은 상품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재고 관리도 용이해지죠. 그래서 유니섹스 향수가 더욱 큰 트렌드가 된 거고요. 향수가 성적 유형의 상징을 넘어서고 성별 구분이 없어지자 벌어진 일은 바로 향기의 개인화입니다.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아닌 나 자체를 어필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거죠. 마치 옛날 유럽 귀족들이 조향사와 커스텀 향수를 만든 것처럼 소비자들은 대중적인 유명 브랜드보다 더 독특한 향수들을 찾게 된 거예요. 자신이 표현하려는 이미지의 향을 자신만의 향수로 사용하거나 상황이나 장소에 맞춰 다른 향수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이러한 트렌드는 팬데믹 이후로 더 강해졌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을 안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되니까 향수들을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팬데믹이 끝나고도 트렌드는 이어졌습니다. 시향이 중요한 향수의 특성상 오프라인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향수의 판매량도 늘었죠. 또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향수의 사용도도 늘었고요. 소비 트렌드가 스몰 럭셔리로 변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치 향수들은 아무리 비싸도 10에서 50만 원대거든요. 아주 못 살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샤넬백은 못 사도 고급 향수로 기분은 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트렌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향수 시장의 규모가 2019년 대비 3년 만에 31.4%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25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프리미엄과 니치 향수 시장이 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 한섬, LG 패션 등이 뛰어들고 있고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향수에 관심을 보인 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덕분이죠. 럭셔리 시장 자체는 작년 들어서 정체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핸드백 같은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싸면서도 럭셔리 상품 구매의 입문이 될 만한 뷰티 코스메틱 분야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LVMH 그룹의 작년 실적 발표에 따르면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화장품과 세프라 등이 포함된 셀렉티브 리테일 사업 부문은 성장률이 25%에 달했거든요. 캐링그룹이 어벤투스로 유명한 크리드를 인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뷰티 부문을 차세대 핵심 성장 분야로 보고 집중하기로 결정한 거죠. 크리드가 가진 260년의 헤리티지는 향수를 럭셔리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이걸 뷰티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요. 크리드는 남성용 향수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여성들도 남성용에 가까운 향을 선호해서 확장이 용이한 상황이죠. 에르메스 또한 2020년부터 꾸준히 뷰티 제품들을 출시한 점에서 럭셔리 브랜드들의 판단은 다들 동일한 듯 보입니다. 코코 샤넬이 샤넬 넘버 5를 출시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디자인한 옷에 맞는 향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즉 샤넬의 패션 연출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향수였던 거죠. 하지만 현재 럭셔리 브랜드에게 향수는 마지막 방점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경기 하강기라 다들 예전처럼 편하게 핸드백 같은 럭셔리는 못 사도 향수를 통해 럭셔리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또 비싼 향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럭셔리 제품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향수를 또 다른 자기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럭셔리를 통한 표현은 누가 봐도 알아보지만 향기는 쉽게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향기 그 자체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게 다른 표현 수단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점이 향후 국내 향수 시장의 성장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수 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한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서 향수를 많이 안 쓴 건 보수적인 성문화와 향수의 소비 방식이 서로 맞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이제 향수에서 성적 유혹의 이미지가 줄어들고 자기 표현이 강조되면서 남녀노소 향수를 쓰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점에서 향수 시장은 앞으로가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 같네요.